2월 25일 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토큰증권 관련주들의 시간외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매드팩토, 핑거, 카페24, 갤럭시 ISM 4종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장마감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진행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시간에 이재명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매드팩토는 장마감 후 임상시험 결과를 공시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매드팩토는 진행상 결정 직장암 또는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벡토서틱과 펜브롤리주맙 병용에 대한 국내 1비상 및 2회 이상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미국 FDA로부터 2비상 및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진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핑거와 갤럭시 ISM을 비롯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들은 최근 토큰증권과 관련한 법안들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전해지면서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장마감 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토큰증권 법제화에 힘을 실을 전망이라는 단독기사가 전해지면서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시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번 주 금요일날 관련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해당 간담회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제도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핀테크 산업협회 토큰증권 협의회가 주관한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토큰증권 관련주들이 시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래 대금이 적긴 했지만 서울옥션과 K옥션 등도 시간의 5%대의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카페24는 장마감 후 연간 및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8% 증가한 3,024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31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은 19% 증가한 871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32% 증가한 1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추정치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어서 삼성공조를 비롯한 일부 냉각 시스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 냉각 시스템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위한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한국에서 공급받기로 했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지면서 일부 냉각 시스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냉각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해왔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한국에서 파트너 물색에 나섰다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기사에는 수랭식 냉각 시스템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AR 시스템과 사마에이스, PKI, 귀뚜라미 범양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되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공조가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에 6.9% 상승했습니다. 시간에 상승할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위한 수랭식 냉각 시스템을 한국에서 공급받기로 했다고 전해지면서 일부 냉각 시스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어서 올릭스가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6.5% 상승했습니다. 올릭스는 최근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을 발표한 가운데 추가적인 기술 수출이 임박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올릭스는 연속된 급등으로 인해 장마감 후 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예고 공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거래 대금 3위와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4%, 0.1%씩 상승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에 미국 방문을 계획 중인 가운데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부터 앵커리지 인근의 니키스키 수출 터미널까지 1300km의 가스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알려졌어요. 일본 정부에 이어 필리핀 정부도 적극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한국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무역부는 중국 선사에 소속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올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여기에는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혹은 선박의 용적물 1톤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전해졌어요. 이와 관련하여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규제가 중국 선사에만 국한된다면 한국 조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중국산 선박 전체에 적용된다면 큰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조선 및 해운 기업들이 반사수에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 중에서도 하나오션은 오늘 오후 2시경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2,940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번 계약은 MCS 플랜트 구축 공사에 대한 계약으로 하나오션의 최근 매출액 대비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엔진이 장마감 후 802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시간에 1.9%의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금액은 하나엔진의 자기 자본 대비 25%에 해당하며 중장기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선박엔진 생산 설비 신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투자 기간은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이 거래 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장마감 후 연간 및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63% 증가한 3.5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4% 감소한 4,9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액은 178% 증가한 1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966% 증가한 1,96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시장 추정치보다 6% 높았으며 영업이익은 27% 낮은 수치였어요. 다만 2024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매출 5조 원이 목표라고 전해지면서 셀트리온이 시간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이 중 시간의 하한가 종목은 실리콘투 한 종목이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특별한 악재 없이 하락세를 보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실리콘투가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실리콘투는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101% 증가한 6,915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186% 증가한 1,36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밖에도 실리콘투는 최근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유한회사 실크 투자 목적 회사를 대상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주당 32,695원에 신주 440만 주가 발행될 예정인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실리콘투는 국내 사모펀드인 글렌우드 크레딧으로부터 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전해졌어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실리콘투는 글로벌 물류 허브 선점 전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LK캠이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한 뒤 시간의 장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LK캠은 반도체 소재 전문 업체로 장중 최고 270%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180%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푸드웰도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푸드웰은 장마감 후 연간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대비 연간 매출액은 19% 증가한 2,729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68% 증가한 13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원익홀딩스도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원익홀딩스는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는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담보 설정 금액이 394억 원에서 409억 원으로 증가하고 담보권 설정 계약 체결일이 2월 3일에서 2월 25일로 변경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주식담보대출 제약정에 따른 만기일 변동으로 일부 내용을 정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유투바이오의 시간의 하락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중국 연구진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유투바이오를 비롯한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리콘투가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실리콘투는 장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LK캠이 거래 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8.1%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상장 첫날 강세로 마감한 뒤 시간의 장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원익홀딩스가 거래 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4.4%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원익홀딩스는 장마감 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에 대한 일부 내용이 변동되었다고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동진세미캠이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1% 하락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장마감 후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있었는데요. 이부섭 씨와 이준혁 씨의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준혁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부섭 대표이사의 유고에 따른 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모티브링크가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7%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하락할 만한 악재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모티브링크는 지난주 목요일날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자동차용 전장부품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전일 시간에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